먹고 싸고 죽고는 먹고 싸고 죽고 하는 모든 흔적들이 생명의 순환 구조에 관여하는 자연의 일이라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극한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주제네요. 손원평의 젊음의 나라는 이미 고령화된 한국 사회를 무대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노년이 즐거운 개인의 일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즘 슬로 조깅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보입니다.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그냥 운동화 한 컬레만 있으면 된다니 시작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슬로 조깅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책 속에도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도서는 슬로 조깅 혁명입니다. 제가 60세의 나이에 슬로 조깅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변화로 인해 내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던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슬로 조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페이스로 천천히 달린다는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그냥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된다는 그 간단함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앞꿈치 착지와 피치 중심 주법 같은 기본적인 동작을 익히면서 천천히 몸이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맞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달리는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도전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일이었죠. 그 마라톤에서 3시간 42분이라는 기록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뒤 제가 서브3에 근접한 기록을 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체중도 슬로 조깅 덕분에 6kg나 감소했고 심폐지구력은 물론 건강 지표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 책 슬로 조깅 혁명은 제 이야기가 정리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같이 몸이 무겁고 주저했던 사람들, 아니 누구나 쉽게 이 평생의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슬로 조깅의 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리듬을 찾고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슬로 조깅을 하며 많은 이들이 저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반복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달려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먹고 싸고 죽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입니다. 저의 모험은 1963년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엔 슈르트세이라는 이름의 황량한 화산섬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그곳에 날아든 갈매기 한 마리, 그리고 그 갈매기의 배설물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흔적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이끌어가는 숨은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나와 동행한 이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고래의 배설물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바다를 비옥하게 만들었고 곰의 사체는 숲의 질소를 남기며 연쇄적인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결국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먹고 싸고 죽는 모든 동물들이 지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방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형 동물이 땅과 바다에 흩뿌리는 에너지와 영양소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심함이 우리 지구에 얼마나 큰 생태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깨닫는 순간 나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동물들 때문에 땅과 바다가 균열을 드러내고 생태계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었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흔적을, 즉 순환의 핵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조차 자연순환의 일부로 돌아가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전환의 시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흔적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연결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태는 우리의 작은 흔적에서부터 시작되며 자연과의 연결은 그 흔적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니까요. 세 번째 도서는 젊음의 나라입니다. 저는 29의 젊은 청춘입니다.
그러나 저의 일상은 그다지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가속화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변화된 한국 사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제가 사는 세상은 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은 소수로 전락한 시대죠. 저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인 혐오 집회에 참여하며 이들의 부조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어머니 한 분뿐, 어릴 적엔 배우의 꿈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 미나 이모가 제게는 알리콘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그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 끈끈한 유대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허락된 삶이 아닌 선택의 죽음이라는 주제도 이 책에서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이곳에서는 선택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력이 충분한 노인들은 합법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존엄을 위한다기보다 사회적 이익, 즉 비용 절감의 일환일 뿐이죠. 과연 죽음이 제도로서 관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카모어 섬이라는 낯설지 않은 유토피아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섬은 여러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인간이 돌보는 방식, 연대, 그리고 예술과 꿈이 존재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일기, 때론 혼란스럽고 종종 절망스러운 글들은 나의 내면과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기록입니다. 이 개인적인 기록들은 결국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일종의 시대 증언으로 변모합니다. 사회적 구조와 현실을 향해 조금은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을 찾아보세요. 서점엔 훨씬 다양한 책들이 많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책 소개였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